2024년도에 솔로몬 소장님 영상 보고 장안레미안 1차 30평대 9억대 매물 보고 왔었는데 거주 중인 전세랑 일정이 꼬여서 조금 더 지켜보려다가 결국 매수를 못했습니다. 지금은 매물도 없고 30평대 보던 자금으로 20평대도 못 보게 됐어요. 생애 최초 대출 받으면 어찌어찌 매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가격으로 매수해도 될까요? 23년, 24년도 그때 한번 크게 조정장 왔을 때 지금 보고 오신 이 장안레미안뿐만 아니라 이 중랑천변 따라가지고 있는 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 제가 추천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8사짜리 중에서도 뭐 중랑천뷰 제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40평대거나 이런 매물들이 뭐 9억대 혹은 뭐 10억대 초반 요거밖에 안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퀄리티라던가 주변 환경에 대비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까지 저렴한 건 제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레미안 최근 거래가 보니까 13억대까지 완전히 껑충 점프해서 정고점 넘었네요.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이제 달아나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달아난 다음에 이거 물건 보면서 이제 껄무새라 그러죠. 이거 살 걸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껄무새 분들 많은 그 금액대가 딱 있어요. 그때 당시로는 한 10억대였던 물건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규제라던가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희소성 높아진 물건들이 한 15억이라는 목끝에 맞춰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이제 올라붙은 금액대로 잡을 거냐?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한 1, 2억대 정도는 먹을 게 남아있다라고 봐요. 아마 지금 84짜리 13, 14억대에 나올 거고요. 조금 지나가지고 한 올 하반기 정도 가면 이 물건 역시 한 15억대까지는 맞춰질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런 물건들 15억대기 전에 잡으면 일단은 안전적으로 한 1, 2억은 먹고 출발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또 요새 이제 5구 중에서 아주 오래된 구축들은 뭐 투룸짜리 5구도 많은데 여기 있는 단지들 잘 살펴보면 5구인데도 불구하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는 사이즈의 5구 있거든요. 그런 물건들 희소성 되게 높아요.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한 12억대 혹은 11억대 나온다. 그러면 그 물건은 주저하지 말고 잡으시기를 바랄게요. 6에서 7월 중에 추가 규제책 나온다는데 규제 나오고 단기간 동안에는 집값이 한번 조정되지 않을까요?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이번 6월 달에 종합대책 예고돼 있죠. 7월 달 되면 세제 개편안 나올 거죠. 뭐가 나올지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풍선 효과라 그러죠. 이 풍선 효과가 여태까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. 어디서 나타나냐면 경기 남부 지역들이에요. 그래서 동탄이 뭐 22억 찍고 광교도 20억대 넘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서울도 역시 다시 한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. 그러면 이렇게 풍선 효과 센 지역들에 대해서 규제 지역 3중 규제 다시 묶는 거죠. 그래서 규제 지역 묶으면서 여기도 역시 또 토어제까지 같이 걸리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격 상승 랠리 끌어올려지게 될 때가 바로 이 경기 남부보다 저렴한 서울 지역들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 보고 오셨던 요 장안동 중랑천변 일대 아파트 단지들도 그 이제 부대 효과로 받게 될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. 또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규제안이 대출 규제 요새 또 얘기 나오잖아요. 대출이 지금 15억 정도 미만의 아파트들이 맥스 6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조차도 많대요.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15억이 아니라 뭐 12억, 9억 이렇게 가액 낮춰가지고 6억이 아니라 뭐 요것도 4억으로 낮추고 그 이상 단지들은 이제 2억, 뭐 20억 넘어간다 그러면 제로 이렇게 다시 한 번이 허들을 더 높여가지고 진입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수요 억제책 쓰게 될 확률도 일부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막차 타려는 수요 한번 몰릴 거고요. 또 세 번째로는 세금 종합 규제 아닌데 지금 세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동산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다주택자의 규제는 법정 최고세율로 다 맞춰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취득시의 취득록세 2주택에서 3주택자 조정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8에서 12%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취득세 중과세 두드려 맞아야 되죠. 여기다가 피해 나갈 수 있는 뭐 법인 등기라던가 이런 것도 다 막혀버린 상태죠. 다 최고세를 부과를 하니까. 그리고 이제 보유시의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를 자꾸 건들려고 하는데 이 종부세가 고가 1주택자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이 과표 높이고 그리고 나서 세율까지 중과세까지 부과하고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좀 문제되는 거는 이 종부세로 자꾸 매물 출연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종부세 연간 내봤자 강남권에서 아주 비싼 거의 100억 근접한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연간 2, 3천 내는데 그걸 가지고 양도세 중과세 내고서 팔라라고 지금 등 떠밀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양도세 얼마 내냐 계산해봤더니 82% 내네요. 82%. 82%면요 남긴 거 그냥 다 털어내고서 나오란 얘기예요. 그러면 이거 그냥 2, 3천 부과 받고 말지 사채를 써서라도 저는
저는 종부세 낼 거예요.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매물 출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매물 잠기게 되는 효과밖에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나올 규제책들 지금 시장에서 찌라시 같은 거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게 이제 100%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과거에 이미 우리가 겪어봤었던 얘기들 가지고 이제 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 어차피 지금 이 아파트 값을 이끌어 올리는 랠리 같은 경우는 거의 99%가 실수요자고요. 투자자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가 한 번 더 고점으로 가버리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재개발 사업성들이 무지하게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. 예를 들어서 공사비 500만 원에서 900만 원 됐는데 분양가는 얼마가 됐냐면 노량진 같은 데들 원래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 잡아놨었던 일반 분양가가 16억이었어요. 30평대 기준에서. 근데 노량진 6구역 실제 분양가 얼마였냐면 26억 해버렸단 말이죠. 그 옆에 흑석 30억 분양했는데 잘 먹히고 있고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재개발의 개발 압력도 동시에 끌어높이니까 또 뭔 수를 쓸 것 같냐면 제가 봤을 때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상제, 이거 분상제 지금 아직까지는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 안 되고 있고 강남권, 용산권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 서울 전 지역 확대시켜버리면 다시 한번 공급 절벽이에요. 왜냐면 지금 열심히 서울시에서는 통합 쾌속 기획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주비 건의한 거 이번 먹혀가지고 이주비는 좀 풀어준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걸 가지고 2주 떠났는데 이제는 분양을 못하게 막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지금 분양 막아버리면 5년 뒤에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또 소멸입니다.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쓸 수 있는 건 다 써봤는데 어쨌든 시장에 역행하는 자꾸 수요 통제책만 쓰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? 자꾸 공급은 저거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서만 담당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이라도 15억대 미만의 괜찮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는 내가 이제 너무 무리하는 것만 아니면 잡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강남 출퇴근하는 직장인인데 12에서 13억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서울 지역 아파트도 추천해 주세요. 12, 13억이 지금 보신 그 급 정도예요. 근데 지금 12, 13억이면 한 1, 2년 전에 9억에서 10억 했던 데가 이제 12, 13억이 된 거거든요. 그러면 서울만 고집한다고 하면 딱 정해져 버렸죠. 이제는 볼 수 있는 데가.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오셨던 요 장안동 일대 될 거고요. 또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창신동 일대 보면 약간 구축이긴 해도 그래도 지하주차장이 있고 쾌적한 아파트들. 언덕이 좀 심하다는 단점은 있어요. 그래서 힐스테이트라던가 푸르지오 같은 데들이 삼선동 일대, 요쪽 일대 좀 있고요. 또 위로 올라가가지고 강북구 쪽 가면 미아뉴타운으로 지어진 한 10년, 15년 차 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. 근데 미아뉴타운 같은 데들도 역세권 대단지 신축들은요. 최근에 센터피스 18억대에서 19억대까지 올라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런 데들조차도 이제는 구축 위주로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쪽 관악구, 동작구 사이 이쪽 라인이 이제 성현동화, 관악드림타운 이런 단지들이 있거든요. 한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식들 이런 구축 단지들 중에서 그래도 84 정도 되는 사이즈면 수리 한 3, 4천 들여가지고 하면 장기 거주 할 만하거든요. 이런 단지들이 한 12, 13억대 현재 가고 있고요. 또 서대문구, 마포구 사이에 있는 구축 라인들이라던가 아니면 강서구 쪽 9호선 라인 쪽에 있는 약간 소규모 단지들, 이 소규모 단지들 중에서 84 정도 되는 사이즈라던가 아니면 더 나가가지고 이제 마곡 윗단 쪽 한강변 쪽에 붙어 있는 뭐 한강타운이라던가 이런 단지들, 이런 단지들이 30평대에서 그래도 잡을 수 있는 물건들인데 만약에 강남 출퇴근하는데 이런 지역들 강남하고 한번 대중교통 거리 찍어보면 대체적으로 1시간 컷이거든요. 1시간 내외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또 어디를 봐야 되냐면 경기 남부 쪽을 봐야 돼요. 12억대면 딱 어디가 그기냐면 수지 같은 지역들. 수지 중에서도 수지 구청역에 붙어 있는 뭐 주공 1단지, 9단지, 7단지 이런 데들 보려고 그러면 20평대밖에는 못 봐요. 그러니까 너무 작다 싶으면 이제 성복동, 상현동 이런 쪽에 있는 대형 이런 단지들을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. 이런 대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당선 타고 출퇴근하기보다는 차라리 용서고속도로를 타고 버스 타고서 출퇴근해서 강남 도착하는 게 더 빠를 거고요.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동네들입니다. 모든 지역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신축은 절대로 10억대 초반에서는 못 구한다가 지금의 현실이에요. 그래서 지금 신도시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. 신도시들 중에서 이제 3기 신도시들 있죠. 3기 신도시들 중에서 이제 입지 좋다고 하는 하남 교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과천은 논외고요. 아니면 저 남양주 왕숙이라던가 또 그 외에도 저쪽 있죠. 창릉이라던가 대장이라던가 계양 같은 3기 신도시들. 이 3기 신도시들 택지 공급가가 2천에서 3천대까지 뛰어버렸어요.
평당. 그러면 이거 한 10평에서 15평은 있어야 그래도 20평대, 30평대 받으니까 토지 원가만 하더라도 이제는 3억에서 4억대까지 점프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. 거기다가 공사비 3, 400 하던 시절이 아니죠. 800만 원, 900만 원 해야 공공 분양가라도 책정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거 원가만 7억대예요. 이제는 공공 분양가도. 그러니까 이제 10억짜리 내외에서 신축 찾는 거는 아예 그냥 외곽으로 빠지는 거 아니면 불가능해졌다. 그래서 만약에 12억대 남짓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자녀 있다면 경기 남부에서 학군 좋은 데 찾는 게 좋을 거고요. 만약에 자녀 없고 그냥 이제 주변 환경보다는 출퇴근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서울 내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